기차가 출발하자마자 마르코는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애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아직 5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조용히 시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울음소리 하나로도 눈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부디 아무 일도 없길. 마르코를 안아들고 조용히 달래려 했지만 아이는 금세 몸을 뒤척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주위 승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그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이가 울면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하니까 조용히 시켜주세요. 승무원이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정시키겠습니다. 애나는 당황하며 마르코를 달래보았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승무원의 목소리가 더욱 냉정해졌습니다. 다른 객실로 이동해 주세요. 토마스가 당황한 얼굴로 나섰습니다. 잠깐만요. 우리는 표를 샀고 여기 앉을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상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승무원의 말에 애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조용히 객실을 떠나 작은 짐칸 근처에 서서 아이를 달래야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 반복된 경험.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에서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고속열차에서 마르코가 울자 승무원이 다가와 조용히 시키세요. 라고 강압적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곁눈질하며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지? 애가 저렇게 울면 부모가 조용히 시켜야 하는 거 아니야? 결국 애나와 토마스는 아이를 데리고 복도로 나와야 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신칸센을 타고 이동할 때 마르코가 울자 주변 승객들이 손으로 귀를 막으며 짜증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승무원이 다가와 공손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아이가 너무 시끄러워서 다른 승객들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애나는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우리는 단지 아이를 키우고 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할까?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세상. 토마스와 애나는 여행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아이가 우는 것은 본능이다. 하지만 세상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어느 나라를 가든 부모는 아이를 조용히 시켜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고 주변 사람들은 마치 아이의 울음이 공공장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소음인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여행에서 겪는 일이 아니라 헝가리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헝가리에서도 부모들은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우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카페에서 아이가 조금만 시끄러워도 종업원들이 눈치를 주었고 대중교통에서는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애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상은 부모들에게 너무 가혹해. 한국은 다를까? 그들이 한국을 가기로 결정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일본의 한 공원에서 한국인 가족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 가족의 아이도 울고 있었지만 부모는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주변 한국인들이 오히려 부모를 위로하며 아이를 달래주려 했습니다. 괜찮아요. 애들은 원래 우는 거죠. 힘드시겠어요. 필요하면 도와드릴게요. 애나는 그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부모는 우리처럼 초조해하지 않아. 그 순간 애나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다를까? 그들은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모른 채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예상하지 못했던 따뜻한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국에서의 첫걸음, 그리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자 애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한국이야. 여기는 다를까? 토마스는 애나의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자. 그래야 실망하지 않지. 하지만 애나는 어쩐지 이번에는 조금 다를 것 같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 비행기 안에서의 반응. 마르코는 오랜 비행에 지쳤는지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부터 칭얼대기 시작했습니다. 쉿, 마르코, 조금만 참아줘. 애나는 잔뜩 긴장한 채 아이를 달래려 했습니다.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국인 승객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걸었습니다. 아기가 힘들겠어요. 장난감 드릴까요? 애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사람들이 아이가 울면 짜증을 내거나 피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인 승객은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애들은 원래 이렇게 힘들어하죠. 승무원도 다가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필요하시면 따뜻한 물이라도 드릴까요? 애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우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걱정해 준다고? 그동안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애나는 토마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토마스, 뭔가 이상하지 않아? 뭐가? 아무도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지 않았어. 서울 지하철 낯선 배려의 시작. 한국에 도착한 후
가족은 공항철도를 타고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지하철을 탔습니다. 제발 마르코가 울지 않기를. 애나는 속으로 기도하며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하지만 긴 비행과 시차 때문에 피곤했던 마르코는 결국 지하철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애나는 본능적으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처럼 사람들이 인상을 쓰거나 한숨을 쉬지는 않을까? 하지만 놀랍게도 한국인 승객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아이고, 아기가 피곤한가 보네. 옆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애들은 원래 그래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맞은편에 있던 젊은 여성도 미소를 지으며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물 필요하세요? 토마스와 애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한국에서는 아무도 그들을 불편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감과 배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애나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편안했던 적이 있었나? 숙소에 짐을 풀고 저녁을 먹기 위해 가까운 식당을 찾았습니다. 애나는 한국에서도 아이가 시끄러우면 눈총을 받게 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르코는 피곤한 탓인지 다시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르코야, 조금만 참아줄래? 애나는 긴장하며 아이를 안아들었지만 이번에도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애기 피곤하겠다. 식당 주인이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작은 장난감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놀래? 마르코는 신기한 듯 장난감을 바라보다가 울음을 멈추고 만지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애나는 너무 놀라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이가 우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 주변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애들은 원래 그러죠.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제야 애나는 온몸에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다를지도 몰라. 첫날 한국에서 처음 느낀 안도감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온 후 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토마스, 우리 오늘 뭔가 이상한 경험한 것 같지 않아? 응, 예상했던 거랑 전혀 달랐어.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걸 응원해줬어. 토마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편안한 여행은 처음이야. 애나는 마르코를 조용히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살아간다면 어떨까? 한국에서 경험한 함께 키우는 문화, 한국에서의 생활이 며칠째 이어지면서 애나와 토마스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우리가 환영받고 있어. 비행기에서부터 시작된 따뜻한 배려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어느 곳을 가든 그들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처음으로 부담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들은 한국이 단순히 아이를 배려하는 나라가 아니라 아이를 함께 키우는 나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애나는 마르코와 함께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잔디밭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부모들은 돗자리를 펴고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분위기 너무 좋다. 애나는 마르코가 놀 수 있도록 작은 매트를 깔고 앉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돗자리를 정리하던 한국인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외국 분이신가 봐요? 아, 네. 저는 헝가리에서 왔어요. 우와, 한국에는 여행 오셨나요? 애나는 짧게 자신이 헝가리에서 왔고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한국이 참 다른 나라들과 많이 다르네요. 어떤 점이요? 다른 나라에서는 아이가 울면 눈치를 줬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다들 괜찮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 한국인 여성은 빙긋 웃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게 부모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한국의 육아 문화, 그리고 공동체 정신. 애나는 처음 듣는 말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부모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니? 네, 여기선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울면 다들 괜찮다고 말해줘요. 저도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때 많이 힘들었는데 주변 사람들이 도와줘서 버틸 수 있었어요. 정말요? 네, 특히 노인분들이 많이 도와주세요. 한국에서는 어른들이 손주를 키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길에서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고, 애기 힘들겠네 하면서 도와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애나는 순간 지난 며칠 동안 한국에서 겪은 일이 떠올랐습니다. 지하철에서 아이를 보고 미소를 짓던 할머니, 식당에서 장난감을 건네주던 주인, 비행기에서 다정하게 말을 걸어주던 승객들. 그냥 개인적으로 친절한 사람들이 많았던 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원래 이런 구조였던 거야. 한국에서 경험한 엄마들의 연대, 대화를 나누던 중 한국인 여성은 애나를 주말 모임에 초대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엄마들끼리 같이 모여서 아이들 돌봐주는 모임이 있어요. 한번 와 보실래요? 애나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며칠 후 애나는 마르코를 데리고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카페에는 10명 남짓한 엄마들이 아이들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헝가리에서 오셨다면서요?
반가워요. 여기 처음이시죠? 편하게 계세요. 애나는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같은 부모라는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애나는 한국의 육아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육아가 힘들면 어떻게 하나요? 서로 도와줘요. 맞벌이 부모는 조부모님이 아이를 봐주기도 하고 육아 모임을 통해 정보도 공유하고요. 한국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잘 되어 있나요? 맞아요. 정부 지원도 많고 육아 도우미 서비스도 잘 되어 있어요. 혹시 부모들이 따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나요? 정부에서 육아 수당도 지급하고 아빠 육아 휴직도 가능해요. 애나는 점점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부모를 위한 정책도 많지만 무엇보다 부모들끼리 서로 돕는 문화가 너무 강하네. 그날 저녁 애나는 토마스에게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토마스, 한국에서는 육아를 혼자 하는 게 아니야.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부모들끼리 모여서 서로 돕고 정보도 공유하고 어른들도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다른 나라랑 완전히 다르더라. 토마스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헝가리에서 애나가 육아 때문에 힘들어했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헝가리에서는 아이를 낳았으면 부모가 책임져야지 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부모는 힘들어도 내 아이니까 내가 알아서 키워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죄책감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아이 키우는 건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산다면 육아가 훨씬 덜 외롭겠어.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애나와 토마스는 한국 부모들과 교류하면서 아이를 함께 키운다는 개념을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노인들이 마르코에게 다정한 미소를 보내고 식당에서 종업원이 장난감을 건네며 아이를 달래주는 일들이 이제는 놀랍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한국에서라면 육아가 덜 외롭겠어. 그러나 한국에서의 삶이 장밋빛으로만 보이진 않았습니다. 점점 현실적인 문제들이 눈앞에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현실적인 고민. 어느 날 애나는 한국 부모들과 육아 모임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정말 편하다고 느끼세요? 그러자 한 어머니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점도 많지만 고민도 많아요. 특히 교육 문제요. 교육이요?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경쟁을 많이 해요. 유치원부터 영어를 배우고 초등학교 가면 학원도 많이 다녀요. 애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부터 그렇게 경쟁을 한다고? 헝가리에서는 유아 교육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교육이 부모들의 가장 큰 고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입학 경쟁도 심해요. 좋은 어린이집은 대기 명단이 길어요. 토마스는 이를 듣고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도 부모들이 다 걱정하면서 아이를 키운다는 거네. 맞아요. 그런데 정부 지원이 많아서 그래도 버틸 수 있어요. 어린이집도 국가 지원을 받으면 비용 부담이 적고 부모 육아 수당도 나오거든요. 이 말을 듣고 애나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헝가리에서는 부모들이 경제적으로 지원받을 방법이 많지 않은데 토마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육 경쟁이 치열한 건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정부가 부모들을 지원해주는 건 확실히 좋은 점이네. 토마스는 한국에서의 육아 문화가 매력적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현실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정말 살 수 있을까? 가장 큰 문제는 언어 장벽이었습니다. 애나는 간단한 한국어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토마스는 아직 초보 수준이었습니다. 마르코가 자라면서 한국어를 배우겠지만 부모인 자신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것이 가능할까? 한국에서 우리 같은 외국인이 살려면 어떤 비자가 필요할까요? 보통 취업 비자 2세분을 받거나 장기 체류 비자를 신청해야 해요. 애나는 곧장 검색을 해보았고 다행히 외국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어 교육 지원 외국인 부모들을 위한 무료 한국어 교실 운영, 육아 지원 정책 외국인 가정도 육아 수당 및 보육 지원금 신청 가능, 정착 프로그램 외국인 가족을 위한 정착 프로그램 운영. 애나는 점점 더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인 가능성이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토마스는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애나, 아무리 한국이 좋아도 내가 일할 수 없으면 여기서 살 수 없잖아. 그렇지. 그런데 한국은 외국인을 위한 취업 기회가 꽤 있다고 들었어. 토마스는 IT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외국인을 채용하는 회사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IT 기업의 외국인 채용 확대, 헝가리와의 무역 관계 증가로 유럽 출신 인력 수요 증가,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정착 지원 제도 운영. 이거 봐, 토마스.
한국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비자도 있고 IT 쪽은 특히 외국인을 많이 뽑는데 토마스는 정보를 확인한 후 점점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진짜 살아볼 수 있을지도 몰라. 며칠 후 애나는 마르코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르코가 갑자기 넘어지면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괜찮아, 마르코. 엄마가 있잖아. 애나는 아이를 안아들었지만 마르코는 계속 울었습니다. 그때 근처에서 운동을 하던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애기 많이 놀랐나 보네. 할머니는 애나에게 작은 간식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거 애기 먹어도 괜찮아요. 아기들은 먹으면 기분 좋아지잖아. 애나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내가 아이를 키우는 걸 모두가 돕고 있어. 토마스도 이 이야기를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애나, 우리가 이렇게 환영받을 수 있는 나라가 또 있을까? 애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결정했습니다. 한국에서 한번 살아보자. 헝가리를 떠나 여러 나라를 거쳐온 우리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살아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정착을 결심하자 현실적인 문제들이 하나둘씩 눈앞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우리가 정말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한국에서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했지만 예상치 못한 난관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애나는 정보 사이트를 찾아보며 비자 은장 방법을 계속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계속 한국에 살려면 어떤 비자가 필요할까? 우리가 처음 한국에 온 건 관광 비자였기 때문에 장기 체류를 위해서는 비자를 바꿔야 했습니다. 비자를 알아보면서 한국에 머무르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토마스가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내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비자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비자 문제뿐만 아니라 한국어의 벽도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애나는 기본적인 한국어 회화는 가능했지만 토마스는 아직 초보 수준이었습니다. 마르코가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배우겠지만 부모인 우리가 언어를 배우지 않으면 결국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애나는 고민 끝에 한국어 학원을 찾아보았습니다.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수업이 무료로 제공되는 곳이 많았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인 토픽을 획득하면 체류 비자 신청 시가점이 주어짐도 확인하였습니다. 온라인 한국어 학습 플랫폼이 잘 되어 있어 독학도 가능했습니다. 한국은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이 정말 체계적으로 되어 있구나.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어를 배우기 전에 비자 기간이 끝나버리면 어떡하지? 토마스는 한국에서 IT 관련 직장을 알아보기 위해 몇 군데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한국의 IT 기업들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문제는 기업 문화의 차이였습니다. 한국의 업무 속도가 너무 빠르고 퇴근 후에도 회사와 연결되는 문화가 있었으며 또한 수직적인 조직, 문화가 존재한다는 것이 토마스에게는 가장 큰 문화적 장벽이었습니다. 토마스는 면접을 보면서 이 차이점을 직접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일이 정말 빠르게 진행되네요. 네. 저희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팀원들과의 협업도 필수고요. 헝가리에서는 좀 더 유연한 방식으로 일하는데 한국에서는 팀 중심 문화가 강한 것 같네요. 토마스는 한국 기업 문화가 익숙지 않아 조금 위축되었습니다. 과연 내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애나 역시 한국에서 육아와 함께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부모들이 아이 교육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생각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살아간다면 마르코의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한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외국인 가정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인기 있는 유치원은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방식 헝가리보다 학습이 빠르고 조기 교육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외국인 가정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도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아직 일부 편견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애나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토마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르코가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토마스는 고민 끝에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느냐에 달렸겠지.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여기서는 적어도 아이를 키우는 게 외롭지는 않다는 거야. 애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한국에서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야.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고민이 많아졌고 때때로 정말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커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다시 한번 한국의 따뜻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던 중 마르코가 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애나는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며
아이를 급히 달래려 했습니다. 그때 근처에 있던 한국인 아주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애기 힘들었구나. 그리고는 작은 간식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애들 다 그래요.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애나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적어도 한국에서는 우리가 이해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애나는 토마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 이제 확신이 생겼어. 뭐가? 우리는 한국에서 살아야 해. 토마스는 애나의 눈빛을 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가기로 한 우리의 결정은 분명 옳았다고 믿었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토마스는 한국에서 일할 수 있을까? 주택 문제 한국에서 우리만의 집을 구할 수 있을까? 한국은 우리에게 따뜻한 환영을 해주었지만 그 따뜻함만으로는 우리가 계속 머물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반드시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처럼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애나는 마르코를 데리고 서울 한강공원에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한 오후 마르코는 다른 아이들과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애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 벤치에서 한 남성이 다정한 눈빛으로 마르코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참 활발하네요. 애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 네. 이곳은 부모들에게 정말 좋은 공간이에요. 외국 분이시군요. 한국에는 오래 계셨나요? 애나는 자신이 헝가리에서 왔고 한국에서 살아가려고 고민 중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남성은 흥미로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지훈이라고 합니다. 장미디어 인터사이버에서 일하고 있어요. 애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장미디어 인터사이버? 그 회사는 최근 IT 업계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글로벌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도 애나는 토마스가 몇 주 전 지원서를 넣은 회사들 중 하나가 바로 이 회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정말요? 제 남편도 IT 분야에서 일하는데 지금 한국에서 직장을 찾고 있어요. 오, 그렇군요. 혹시 경력은 어떻게 되시죠? 애나는 흥분된 마음으로 토마스의 경력을 설명했습니다.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토마스 씨가 한국에서 일할 의향이 있다면 한번 기회를 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애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진짜 기회가 될 수도 있어. 그날 저녁 애나는 집으로 돌아와 토마스에게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토마스, 장미디어 인터사이버의 임원을 만났어. 뭐? 그 회사는 내가 지원했던 곳 중 하나잖아. 그 사람 말로는 너의 경력이 회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대. 내일 바로 연락해보자. 토마스는 곧바로 지훈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다음날 그는 장미디어 인터사이버 본사에서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면접은 예상보다 더 긴장감 넘쳤습니다. 토마스 씨, 한국에서 일하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저와 제 가족은 한국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처음으로 육아가 외롭지 않다고 느낀 나라예요. 이곳에서 제 기술을 살려 기여할 기회를 얻고 싶습니다. 장미디어 인터사이버의 면접관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토마스는 정식으로 취업 제안을 받았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 이제 토마스는 취업 비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우리 가족이 한국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비자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이제는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어디에서 살지? 우리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단기 임대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살아가야 했기 때문에 진짜 우리만의 집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주택 가격은 헝가리와 비교했을 때 훨씬 비쌌습니다. 서울 도심의 아파트는 너무 비쌌고 전세 제도는 외국인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은 생소한 제도였으며 월세는 안정적인 수입이 필요했습니다. 우리는 고민 끝에 다시 한번 지훈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지훈 씨, 혹시 외국인이 한국에서 집을 구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장미디어 인터사이버에서는 외국인 직원들을 위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회사에서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는 형태로요. 정말요? 네. 토마스 씨가 정식으로 입사하면 회사 차원에서 주택 임차 비용을 일부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우리는 감격했습니다. 이제 정말 한국에서 우리가 살 집을 구할 수 있어. 결국 우리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동네에 위치한 작은 아파트를 계약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큰 집은 아니었지만 우리가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보금자리를 갖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토마스는 장미디어 인터사이버에서 새로운 직장 생활을 시작했고
애나는 외국인 부모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만들며 한국에서의 새로운 역할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한국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고 우리 가족은 진짜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애나는 마르코와 함께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생각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될 줄 몰랐는데 그때 마르코가 애나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 좋아. 애나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나라를 여행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집이라는 감정을 느낀 적이 있었던가? 한국은 단순히 머무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우리의 새로운 집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가기로 한 우리의 선택은 더 이상 단순한 여행자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토마스는 정식 취업 비자를 받고 장미디어 인터사이버에서 새로운 직장 생활을 시작했으며 애나는 외국인 부모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고 있으며 마르코는 한국 어린이집에 적응하며 점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착한 이후에도 우리는 한국에서 또 다른 감동과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애나는 외국인 부모들을 위한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한국의 육아 지원 시스템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라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그럴까? 하지만 우리가 직접 경험해보니 한국은 단순히 좋다는 수준을 넘어 전 세계에서 가장 체계적인 육아 지원 시스템을 갖춘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육아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마르코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자 매달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기 시작했으며 보육 지원 서비스로는 맞벌이 가정을 위해 어린이집 운영 시간이 길고 공공보육시설이 많았습니다. 무료 예방접종 및 건강검진 관련해서도 마르코가 병원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헝가리에서는 비싼 의료 비용을 부담해야 했어요. 아빠의 육아휴직 보장제도도 있었어요. 토마스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직장에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야. 헝가리에서도 정부 지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한국처럼 부모들이 아이를 키우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체계적으로 돕는 시스템은 없었습니다. 애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내용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외국인 부모들도 육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과 유럽에 사는 외국인 부모들이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요? 한국에서는 육아수당을 외국인도 받을 수 있다고요? 헝가리에서는 이런 혜택이 없는데 한국이 훨씬 낫네요. 일본에서는 애가 울면 쫓겨나는데 한국은 다르네요. 저도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애나는 이 반응을 보면서 한국이 단순히 좋은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부모들에게 희망이 되는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안정되면서 마르코는 점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유치원에서 친구랑 놀았어. 그래? 무슨 말 했어? 안녕. 같이 놀자. 애나는 순간 놀랐습니다. 우리 아이가 한국에서 친구를 사귀었어. 헝가리에서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친구를 사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점점 더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육 지원 프로그램으로는 유치원과 학교에서 다문화 교육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었으며 외국인 부모를 위한 한국어 교육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마르코는 점점 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적응해 갔고 우리도 이제는 한국에서의 삶이 당연한 것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애나는 마르코와 함께 동네 마트를 갔습니다. 그날따라 마르코는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르다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이런 모습. 한국에서 처음인데 애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눈치를 주지 않을까? 그런데 예상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트 직원이 다가오더니 마르코에게 작은 과자를 건네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애기 피곤했구나. 엄마랑 장 보느라 힘들었지? 그리고 근처에 있던 할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애나에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애들은 다 그래요. 애나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기차에서 쫓겨났고 일본에서는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아야 했는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로해주고 배려해주고 있었습니다. 애나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것이 환영받고 있어. 그날 밤 애나는 토마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토마스, 우리가 한국에서 살기로 한 거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 토마스는 미소를 지으며 애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애나, 여기서는 우리가 절대 혼자가 아니야.
애나는 창밖의 한국 거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 여기가 바로 우리 집이야. 한국에서의 삶이 안정되면서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잠시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에서 살아가는 하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하게 우리의 이야기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애나는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한국의 육아 정책과 생활을 소개하는 글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헝가리 뉴스에서 우리 이야기를 다룬다고 한 헝가리 언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에서 정착한 헝가리 가족이 느낀 한국 사회의 배려와 육아 지원 시스템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인터뷰를 수락했고 그 내용이 보도되자 유럽에서 엄청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정말 아이가 울어도 눈치를 보지 않는다고요? 육아 수당과 보육 지원을 외국인도 받을 수 있다니 정말 부럽습니다. 헝가리보다 한국이 훨씬 나은데요? 저도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반응을 넘어 사회적 현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뉴스 한국, 외국인 부모들이 살고 싶은 나라 1위로 선정. 유럽 언론 한국의 육아 정책, 세계적 모델이 될 수 있을까? 애나는 커뮤니티에서 점점 더 많은 메시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애나, 저도 한국으로 가고 싶어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것이다. 우리는 한국에서 환영받는 느낌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작은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외국인인데 정말 한국에서 평생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던 어느 날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속한 장미디어 인터사이버는 유럽 시장 확장을 준비하며 토마스를 공식적으로 유럽 담당 매니저로 승진시키기로 했습니다. 토마스 씨, 한국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싶다면 정착 비자를 신청해보는 건 어떨까요? 정착 비자요? 네. 이제는 단순히 취업 비자가 아니라 한국에서 장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자로 전환할 수 있어요. 그 말에 토마스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애나도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애나가 운영하던 외국인 부모 커뮤니티가 점점 커지면서 한국의 한 육아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협력 제안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애나 씨, 앞으로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한 활동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때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길 기다렸지만 사실 한국은 이미 우리를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국을 선택할 차례였다. 우리는 서울에서 조용한 동네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회사의 지원을 받아 임대주택에서 살고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만의 집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토마스, 정말 한국에서 집을 사는 거야? 그래, 이제 우리는 여기에 뿌리를 내릴 거야. 우리는 한국에서의 첫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신중하게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주택 대출 외국인도 받을 수 있도록 금융정책이 개선되고 있었음. 정부 지원 다문화 가정을 위한 주택 지원 혜택이 있었음. 한국의 부동산 제도 전세, 월세, 자가 등 다양한 옵션이 있었음. 결국 우리는 경기도 외곽의 작은 주택을 구입했습니다. 비록 대도시의 화려한 아파트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한국에서 우리가 직접 꾸려 나갈 진짜 집이 생겼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국 사회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토마스는 한국 IT 기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한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었고 애나는 외국인 부모들을 돕는 일을 하며 한국 사회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마르코는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사용하며 다문화 가정이라는 개념조차 신경 쓰지 않는 아이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애나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토마스, 이제 우리는 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 같아. 토마스는 애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애나, 우리는 한국에서 선택받은 게 아니야.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거야. 애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우리는 한국에서의 영주권 F5를 신청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한국인이 되었습니다.